안녕하십니까. 소우쿨 극장의 불교로 세상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생에 소였던 남자와 그 소의 주인이었던 여자가 그들이 과거에 쌓은 악업의 결과인 업보를 어떻게 주고받는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재미있고도 좋은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옛날 경상도 땅 함안의 어느 시골 농가에서 있었던 일이다. 주인 여자가 뒤주에서 막 저녁 지을 쌀을 드러내는데 어떤 불승이 대문 앞에서 목탁을 치며 연부를 외고 있었다. 그 소리를 들은 여인은 그 길로 대문간으로 나가더니 노승의 바랑에 그 쌀을 쏟아부었다. 나무 관세음보살. 노승은 고개 숙여 합장하다 말고 깜짝 놀라 혼잣말했다. 이렇게 곱게 도정한 쌀을 보시하다니 바깥 주인이 드실 저녁쌀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합장사례하며 여인을 쳐다봤다. 나이는 26쯤 옆모습이 아름다웠다. 시골 사람이라 세련되지는 않았지만 귀하게 자란 티가 났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수심에 가득 찬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말씀 여쭙기 황송합니다마는 시주께서는 남모르는 수심에 차 있군요. 무슨 걱정이라도 있습니까? 여인은 입을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말씀 아니하셔도 됩니다. 소승은 소승대로 다소 짐작되는 바가 있어 말씀드리는 것 옳시다. 부인께서는 결혼하신 지 여러 해가 되지만 아직 아기가 없으신 것 같군요. 하지만 그 문제로 걱정하시는 것은 아닌상 싶습니다. 여인이 돌연 고개를 들고 불승을 쳐다봤다. 비밀이 폭로되어 화가 났다기보다는 어떻게 알았지 하는 놀란 얼굴이다. 여염집 안악을 바로 바라보기가 거북했던지 약간 외면한 채 불승은 말을 이었다. 내외분 사이도 그만하면 남 보기에는 금실이 좋다고 할 정도입니다. 그렇지만 남편은 약주만 드시면 아무 이유도 없이 손찌검 마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대답이 없다. 말씀 아니하셔도 괜찮습니다. 오늘도 술을 드시는 것 같으니 이따가 또 폭력을 쓰실 겁니다. 입을 다문 채 여인은 헛개비처럼 그냥 서 있었다. 보살님께서 이렇게 곱게 도정한 쌀로 정성스럽게 시주를 해 주시기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길로 집 안팎을 말끔히 치우십시오. 무엇이든 손에 들고 때릴 만한 것은 모두 없애버리십시오. 이 고장은 모카를 많이 키우던데 혹시 따서 말린 모카다발이 집에 있습니까? 무엇에 홀린 것처럼 여인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을 묶어서 마루 귀퉁이 눈에 잘 띄는 곳에 세워 두십시오. 부디 잊지 마시고 그리하십시오. 술 먹고 매질하는 신랑의 버릇이 없어지면 이것은 소승의 공덕이 아니오라. 부처님의 높으신 은덕이오니 그 상세한 연유는 내년 이날 이 시간에 다시 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처럼 곱게 도정한 쌀로 시주나 하여 주십시오. 그럼 부디 안녕히 계십시오. 나무 관세음보살. 노승이 돌아간 뒤 부인은 때릴 만한 것이라곤 빗자루 하나까지라도 깨끗이 치워놓고 목화 다발만 묶어 세워두었다. 어찌 되려는가? 곰곰이 생각에 잠겨 있는데 바깥이 떠들썩했다. 술에 취한 남편이 귀가한 것 같았다. 이런 연병할 계집 같으니라고. 남편이 돌아와도 일어나 나와보지도 않아. 벌떡 일어나 나갔다. 옳지. 너 잘 만났다. 왜 이제 나오니? 어디 안방 다락에 놈팡이라도 숨겨두었느냐? 어쩌고 저쩌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며 때릴 것을 찾는데 손에 집어지는 것이 없다. 두리번거리다가 간신히 목화다발 묶어 세운 것을 발견하고는 집어들고 쫓아와 후려쳤다. 푹석 소리만 나고 아프지 않았다. 옳지. 내가 그것으로 때리면 무슨 도리가 있다더라.
실컷 때리려무나. 두 손을 모아 머리를 싸고 엎드려 대거리도 반항도 하지 않으니 때리다가 싱겁던지 푹석푹석 한참을 때리다 제풀의 숨이 차서는 때리던 발을 내동댕이 치고 나가 동그라졌다. 그러더니 이내 드르렁드르렁 코를 고는 것이 아닌가? 처음 겪는 일이 아니니 신랑의 허리띠 데님 끄르고 버선 벗기고 베개 베어주고 이불 끌어당겨 덮어주고 나서 여인은 치마 고리도 끄르지 않은 채 그대로 신랑 옆에 누워 그럭저럭 밤을 났다. 다음 날 아침이 되었다. 남편이라는 작자가 부시시 일어나더니 자리끼 물을 찾았다. 아내가 집어주는 대로 한 그릇 들이키고 나더니 겸연쩍은 듯이 말했다. 나 어쩌녁에도 또 몹시 취했었지? 어디 몹시 때리지나 않았어요? 안 그런다고 하면서도 자꾸 그래져서 탈이야. 남편의 말을 귀 곁으로 들었다. 한두 번이어야 믿지. 그런데 신기한 일이 생겼다. 그 뒤론 술에 취해 돌아와서도 다시는 매를 드는 일이 없어졌다. 그렇기로 제 버릇해 주랴 며칠이나 갈까 했더니 한 달, 두 달, 반년, 어언, 1년이 되도록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다. 노승에 힘이지 싶었다. 여인은 쌀을 깨끗이 쓸어 따로 담아놓고 그 도령 높은 노승이 다시 찾아오기만 기다렸다. 아니나 다를까 정말 그날 저녁이 되니까 날짜도 어기지 않고 찾아왔다. 여인은 반색하며 쌀 그릇을 들고 한 걸음에 달려나갔다. 나무 관세음보살. 아이고 보살님. 이제야 얼굴에 화색이 도시는구먼요. 어떻습니까? 그 뒤론 다시 손찌검 하지 않죠? 네. 참 그런데 그게 무슨 방문입니까? 여러 해 해오던 버릇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딱 그치니 희한했습니다. 예, 모두 부처님 덕택이 올시다. 작년 오늘이었지요. 보살님께서 그렇게 정성 어린 시주를 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얼굴을 뵈니까 수심이 가득하셔서 소승이 몰골은 이러해도 조금 내다보는 바가 있습죠. 그래 말씀드릴까 말까 망설이다가 가정폭력이라는 것은 참으로 못 쓸 것이라 가르쳐드리기로 판단을 내린 것입니다. 정성껏 부처님을 받드는 사람이라면 전생의 허물쯤 하루빨리 벗겨드리는 것이 당연하다고도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그게 이렇습니다. 보살님께서는 전생에 소를 모는 목부였습니다. 부구는 보살님께 얻어맞으며 일하던 소였습니다. 그때 소가 일생 맞은 매의 횟수가 딱 10만 번이었습니다. 그래서 금생에 전생에서 맞은 10만 번의 매만큼 인연을 갈무리하라고 서로 혼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아이고머니나. 10만 번이나요? 그렇습니다. 홍두깨로 맞거나 방망이로 맞거나 10만 번을 채워야 끝내게 마련이었습니다. 몸도 약하신데 무시로 그렇게 매를 맞으면 백이시겠어요. 그런데 목화 다발 하나는 그 회초리 개수가 모두 얼마나 됩니까? 1000개라고 친다면 100번만 맞으면 10만 번 아니겠습니까? 또 그때까지 맞으신 숫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날 약주 잡숫고 때리신 걸로 깨끗이 끝난 것이죠. 만약 그날 동양 중이라고 소승을 함부로 하였던지 아니면 무심하게 그냥 소승을 따돌려 보내셨으면 지금까지도 아니 10만 번이 끝날 때까지 방망이로든 부지깽이로든 그 숫자를 채우셔야 하셨을 것입니다. 보살님, 이 다음 어디에서 누구에게라도 악업을 짓지 마십시오. 사람만 중생이 아닙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심지어 무정중생인 길거리에 하찮아 보이는 돌멩이 하나도 이 세상에 있을 만한 권리와 이유를 가집니다. 그러니 일찍이 부처님께서
삼남한상이 다 중생이고 부처라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나무 관세음보살. 노승이 합장하자 여인은 저도 모르게 마주 합장하여 노승을 배웅하였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용어 풀어 올리겠습니다. 바랑은 배낭 혹은 걸망입니다. 불승이 등에 지고 다니는 자루 모양의 큰 주머니를 말합니다. 시주는 조건 없이 절이나 승려에게 물건을 베풀어 주는 일 또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방문은 약방문입니다. 중생은 모든 살아있는 무리입니다. 무정중생은 생명이 없는 중생입니다. 현대불교에서는 생명이 없는 것도 넓은 의미에서 중생에 포함시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과 생명이 있는 모든 유정뿐 아니라 초목, 수목, 돌 그리고 벽돌 그리고 먼지조차도 불성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은 세상에 관하여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좀 더 근원적이고 거시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태도입니다. 참고문헌 및 자료 출처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인학 교수와 엄용희 교수가 공편저한 옛날 이야기 꾸러미가 텍스트입니다. 한국민족문화 대백과사전, 국립중앙박물관, 한국학중앙연구원 그리고 간송미술문화재단의 기사와 사진 그리고 그림을 빌렸습니다. 위키백과와 나무위키에 기사와 사진도 참고했습니다. 또 구례천은사 아미타불 탱화와 우정사업본부 2019년 발행 우표도 빌렸습니다. 지역의 문화,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지명에 유래해서 탁바론 스님의 도움으로 친정을 구한 부산 매바위와 학바위 이야기에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또 지역의 문화, 알고 보면 더 재미있는 지명에 유래해서 인심 고약한 정주마을이 갯벌로 변한 인천광역시 교동도의 청주펄 이야기에 일러스트를 빌렸습니다. 장승업의 그림, 소원을 빌렸습니다. 또 국립민속박물관 특별전, 기산 풍속화에서 민속을 찾다에 도록을 빌렸습니다. 조선시대 화가, 김중근, 신윤복, 김홍도 그리고 장승업의 그림 몇 점을 빌렸습니다. 123RF, 핀터레스트, 크라우드픽, 클립아트, 아이스토크, 픽사베이, 픽스타 그리고 게티이미지뱅크의 사진과 일러스트도 빌렸습니다. 소우쿨 극장은 일주일에 3번, 매주 화요일, 목요일 그리고 토요일 오전 11시 전후의 이야기를 올립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안녕히 계셔요.